나오나? 그러니까 외관 내추병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있는 나온 내용을 전부 다 법론에다 갖다 팽개쳐버리고 위안수암 폐암병의 임상을 다시 한번 한다고요. 근데 몇 가지가 안 돼. 고작 해봐야 그 마왕발표탄 거하고 저기 장간병이라고 그 한골증 그거 15탕, 한다여수탕증. 그거야. 거기다가 몇 개 좀 붙였는데, 그것도 이상한 걸 갖다 붙여갖고, 그 임상 제일 많은, 숫자가 많은 태음인 편을 제일 적게 써놨어. 응?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론이 잘못된 게 나타나갖고, 너무나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말년에 가서 이게 박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석함이 있어요. 그래도 가보본에서는 몇 가지 쭉 정리를 해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게 갈라지는 바람에 가보본에 있는 가격탕 쪽은 전부 다 이 간수의 일병으로 가버리고 나머지 위안수한 이안병이라고 내적 위안병으로 있는 내용이 거의 이 표병에 가까운 건데 그거를 가져오지를 못하고 그냥 갖다 법론에다 박아놓고서 넘어왔어요. 이거 하나만 넘어온 거야. 보면 알아. 태음인 생리구조는 폐국에서 간국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소장국에서 유안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폐수암, 폐암병, 소장수여, 이열병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이런 기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에 거 이거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로 해야 되는데 폐수암, 폐암병은 맞아. 그럼 여기서는 마왕탕, 마왕발파탕이 인정이 되는데 가기랭이탕이 분명히 여기 간병이거든. 태음인의 간병인데 이 병으로 가기랭이탕이나 그 나머지 다른 처방들 15탕이나 뭐 이런 처방들이 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간열이 주가 돼갖고 나타나는 이 병인데 여기는 뭐예요? 소장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장열. 그러면은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만다고. 그러면 위안수암 폐암병 내용이 뭐냐? 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보본 외감 내추병론이야. 외감 내추병론 내적 위안병론 해갖고 외감 내추병론에는 마왕탕 쓰는 거, 장간병, 또 가게냉탕, 양명병, 그 다음에 온병, 그 다음에 사시에 감염돼갖고 나타나는 그런 것들 온병이죠. 온병이론. 뭐 외감상한도 같이 포함되지만 이런 거를 외감 내추병론에다가 집어넣어서 가보본 거예요. 가보본 내적 위안병론에는 복통자리, 식체비만, 퇴강우려, 하리농혈, 복창부종, 유복통 하리설관불어 중풍, 무복통 하리설관불어 중풍, 몽설병, 유복통 중풍, 무복통 중풍 이런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전부 다 표병이론이야. 표병이론. 내적 위안병론에 있는 내용이 가보본에 오면 진짜 이게 복통 전부 다 표병이론에 속하는 것들이야. 근데 가져올 수가 없어. 왜냐? 입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바꿔놨잖아. 이걸 증명하려면 보통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뭐 이게 얼마 안 돼서 이게 바꿔놨으니 그러니까 가보본에 나와 있는 그 내적 위안병론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끌고 오면 되는데 이 시간이 안 된 거예요. 동수생에 미쳐 이제는 탈진돼갖고 도저히 손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내용은 법론으로 다 가버려요. 법론에 가서 이제 제자들이 정리를 해. 그래서 동수생이 새로이 이제 문안을 작성을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신축보에 나오는 그 마왕발표탕, 그 다음에 장간병, 그 다음에 뭐 태음조이탕 갖고 뭐 임상하는 몇 가지?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태음인편이 가장 미완성으로 끝나버리고 말아. 태양인편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애석해.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이 임상집 보면은 소음인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소양인편, 그 다음에 태음인편이야. 태양인편은 뭐 거의 없어. 그건 내가 좀 한 거하고 몇 가지 안 돼.
그 태민편이 제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갖고 이제 자꾸 익히고 배워서 임상에 써야 돼요. 지금 7권까지 나와 있는 태민 임상 케이스를 전부 다 모아서 여러분이 쫙 한번 보고 연구해 보면은 충분히 앞으로 여러분한테 올 태음인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은 돼요. 그것만 숙지하고 있다면. 비록 수세보원상에는 별로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해놓은 임상 케이스들을 참고한다면 공부를 많이 해야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대충대충 해갖고는 안 되고 여러 번 익혀요. 아주 거의 외다시피 여러분 보면은 이제 태민 관리는 그냥 식은 죽 먹기가 쉬워. 이론이 그냥 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수세보원상에 나오는 이론을 그대로 적용을 해갖고 임상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막 자기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 논리에 맞게끔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면 이 태민편도 충분히 임상할 수 있어요. 비록 동문선생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요때에 끝에 마무리된 거라서 내용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임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애석하긴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자, 소음이는 뭐예요? 낙성시박. 그러면 뭐 희정촉당하죠. 그럼 이 희정촉당하면 어디로 가? 태음생 소양. 소양출 태음. 이런 관계가 있죠. 따라서 이 희정은 랑희가 돼갖고 어디로 가? 여기로 가. 따라서 신대 비소가 되죠. 낙성시막하다. 이거는 신익성이야. 그 다음에 희정이 촉급당한다. 그러면 뭐 비익사기야. 따라서 신대 비소가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죠. 낙성심하기 뭐 희정이 촉급당하고 희정이 촉급당하면 이게 비로 가서 기격비 비익사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춘론에 가서는 낙성이 심박한 거는 상보다 기모조보 태비간신 상보란 말은 뭐야? 신국이 제일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상보란 말이. 보라는 건 뭐예요? 신의 기운을 얘기해. 그러면 그게 서로 보의 기운이 신국의 어떤 기운이 최대로다가 서로 왕래하면서 커지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상보라고 표현한 거야. 서로 뭐 보호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개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낙성심화. 그러면 이게 너무 심각하면은 간국의 희정이 촉급당하면서 이 희정은 랑이를 변해갖고 결과적으로 태음생 소양. 따라서 소양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따라서 그걸 조기라고 표현해. 그래서 신대비소가 발생을 하죠. 소음이 생리구조. 신국 쪽에서 비국으로 해갖고 해서 위국으로 와서 대장국으로 해갖고 다시 하지선을 통해서 신국으로 온다. 그러니까 평양상승 이엠강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체질이 이렇게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폐기는 지기신이다, 비기는 유리포다, 간기는 관이왕이다, 신기는 온이축이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응? 자, 폐기는 지기신이다. 대흉근 발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기는 유리포다. 그 알밤같이 몸이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민첩하고 날렵하고 이쁜 몸매 그냥 아주. 응? 그런 걸 유리포라고 표현한 거예요. 동문선생은. 태음인의 그 배 나온 걸 복부 비만이 아니라 마치 옛날 대감들 도포 딱 쓰고 갓 쓰고 보도포에서 이렇게 관이완한 이 모습으로 표현한 거고, 소음인의 신기는 온이축이다. 골반 속에 신운양기가 이렇게 화락불 가운데 불 담겨 있는 것처럼 담겨 있는 걸 보고서 온이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골반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온이축으로 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체질론에 대한 거는 이 몸 형태를 보고 동문선생이 찾아낸 거지 뭐 엉뚱한 데를 보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몸뚱아리를 내가 쏙 빼와왔거든. 다른 사람은 이제 할 게 없어. 뽑아올 게 없는 거야. 제일 중요한 몸뚱아리를 내가 뺏어왔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논문을 제일 먼저 썼거든, 이거를. 그래서 창간 안에다가 딱 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이거 못 뺏어가. 이 몸통은 내 거예요. 응? 그게 제일 중요한 걸 뺏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헤매, 전부 다. 그러니까 먼저 점령을 해야 돼. 결국 아버지가 이렇게 임상하신 걸 보고 내가 88년대 석사 딱 들어갔는데 첫째 논문에 바로 이거. 나는 이거 몸통 보는 거. 이게 체질 가리는데 그거다가 썼죠. 그랬더니 김진성이라고 이 체질학과 박사 1호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형태학적 도식화라는 말을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서 제목이 형태학적 도식화에 대한 연구해갖고 제1 논문으로 이게 나간 거예요. 책을 보는 거. 그래갖고 깜짝 다른 사람도 놀리더라고. 난 놀랄 것도 없는데. 응? 난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흉내만 낸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직이신, 유리포, 관이환, 온이축한 거에 몸을 보고 이제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애기는 직승, 녹이는 횡승, 희기는 방강, 낚기는 함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직승한다. 이게 쫙 뻗어 있는 이 가슴 발달대에서 쫙 뻗어 있는 그 모습. 구부릴 수가 없잖아. 이게 상체가 발달되면 구부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태양인이나 소양인은 이걸 구부리지를 못해요. 이 고기가 안 숙어. 이거 구부려 놓으면 다시 또 빠따 서요, 금방. 근데 태음이나 소음이는 항상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거 들어놓으면 다시 또 이러고 있어. 그 음인하고 양인의 차이가 그렇게 돼. 양인들은 보면 항상 이게 서 있어. 이게 서는 것도 뭐하니까 이제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녀. 소양인은 가만히 보세요. 양이 센 사람들은 그냥 이러고 똑바로 이러고 못 가. 이래야 돼. 이거 뒤 흔들고 가. 뒤로 흔들고 가. 어? 앞으로 하는 것도 저거 모자라서 뒤로까지 흔들고 다녀. 이러고. 이게 소양인들이야. 양이 센 사람들이야, 이건.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소민 보고 이러고 다니라고 그래, 봐봐. 때려 죽여도 못해. 소민은 얼굴도 못 들어요. 얼굴 들으면은 누가 쳐다보는 거 같고 뭐 이상해, 하여튼. 그래서 내리쳐박아야 돼. 그래야 편하다고. 어? 태음인 꼿꼿이 다니는 사람 봤어? 안 다녀요? 꼿꼿이 못 다녀? 그냥 소리 목자기가 굵어갖고 이게 쓰면 아파요, 이가. 목자기가 제일 굵어요, 태음인들이. 이게 굵어갖고 이게 안 돼. 그게 항상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게 직승, 횡승, 방강, 함강. 직이신, 유리포, 관이환, 온이축. 요거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알아야 돼. 애성원산, 노종촉구, 모종뱅포, 애정촉구, 그 다음에 희성광장, 낙정촉구, 희성광장, 낙정촉구, 낙성심화, 희정촉구, 이런 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요거는 꼭 외워야 돼, 이건. 직이신, 유리포, 관이환, 온이축. 그 다음에 이거 직승, 횡승, 방강, 함강. 요거는 알아야지. 왜 몸을 그대로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애기 직승하고, 직이신하고. 태음이는 뭐예요? 방강, 관이환하고, 유리포, 횡승하고, 그 다음에 함강, 온이축하고. 그거 외워둬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출납. 호흡하는 건 기액지 문어다. 출납하는 건 수곡지 부고다. 해서 기액대사, 수곡대사 해갖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호흡을 통하니까 어떤 이 수분대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기액의 대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소음, 소양인은 출납, 수곡한다고 해서 수곡대사라고. 그럼 태양인하고 태음인은 밥 안 먹나? 태음인, 태양인은 수곡이 없어? 그럼 소음인, 소양인은 그러면 숨도 안 쉬어? 다 똑같아요. 특별히 태음인, 태양인만 기획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음인, 소양인한테만 수곡대사가 있는 게 아니야. 다 똑같아. 약간 분류를 해놨지. 호흡과 폐와 간액이 호흡하는 거, 또 비신에서 출납, 수곡하는 거, 요걸 이제 얘기해 놓은 거고, 이 문제를 갖다가 대사 문제까지 끌고 가갖고 체질 문제까지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냥 그래. 그러니까 에로지기는 상승, 희락지기는 하강. 이건 양이고 음이니까 상승지기가 과다하면 하초가 상하고 하강지기가 과다하면 상초가 상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별거 아니야. 그리고 에로지기는 양이고 순동이 상승하고 희락지기는 음기니까 내려가는 거고. 에로지기가 역동돼 갖고 터지면은 위로 올라가고, 희락지기는 역동돼 갖고 터지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보세요. 자, 낙성심하게 희정촉급이지. 희정촉급 당하면은 이렇게 해서 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응? 근데 여기서는 병화상 병화하라고 그러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일로 올라가게 되고, 또 애성원산 노정촉급 때문에 이 폼은 일로 내려가고, 또 희성광장 해갖고, 노성횡포에서 애정촉급 때문에 이거는 일로 내려가고, 저 얘기하고는 좀 틀리게 이렇게 기준이 발견되는데, 그냥 냅쳐도 아이고.
상승지가 역동돼서 병화 상하면 간신이 상한다. 뭐 하강지가 역동돼서 병화하면 비패가 상한다. 이건 이제 음양의 그런 원리를 갖고 설명을 한 거예요. 별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아니 체질학과 의국에 갔더니 일본어 다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뭐 빈기노이 빈봉노하면 뭐 요엽이 빈닭이 빈탕. 아 이걸 왜 외우고 있어 왜? 아 이거 외우면 뭐해 이거? 아니면 머리 좋은 거 자랑하는 거야 지금? 아, 난 IQ가 2자리밖에 안 되는데 IQ가 한 3자리 4자리 되는 거야. 이걸 다 외우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 뜻을 알고 외우냐 했더니 아 뜻은 잘 모르겠대. 그럼 왜 뭐하러 외워 이거를? 이거는 아무 일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치만 따지면 돼. 자, 폭로가 일어나면은, 이 노기가 일어나면은 폭로예요. 폭로는 어디로 가? 에서 원산되면 노정이 적극되고 노정이 적극되면 폭로가 발생을 하거든. 이 폭로가 어디로 가? 간으로 갈 거 아니야. 소양출, 태음성 소양하니까 간으로 갈 거 아니야. 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요협 박탕 부정해서 부정하면은 간기 불상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폭로가 발생하면 간이 손상되는 거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뭐하러 외워?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외우냐 했더니 그 모르고 외운다는 거야. 나 이런 답답할 일이 있나? 아니 할 일이 그렇게 없어 그래?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폭로가 발생하면 간소가 되는 거야. 간상이 돼갖고. 그 다음에 낭희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 낭희는 뭐예요? 태음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야. 태음생 소양 하니까 어디로 가? 비구로 가잖아. 낭희가 발생하면 비기손상화. 자 봐봐. 그러면 홀동애야. 그럼 포개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 노송병파하면 애정이 적극되고 애정이 적극되면 포개가 발생해. 그럼 포개는 뭐예요? 위아냐 태양. 태양생 소음. 따라서 뭐예요? 신기불상화. 바로 이 얘기한 거야. 이 얘기. 근데 이걸 뭐라 외워? 또 낙락이 발생을 하면 어디로 가? 낙락은 희성이 광장하면 낙정이 적극되고 낙정이 적극되면 낙락이 발생하는데 이 낙락이 어디로 가? 소음 출 태양하잖아. 그래서 일로 가요. 그럼 뭐예요? 폐기불상화. 그 얘기야 그 얘기. 근데 이걸 뭐하러 외워? 아, 외우면 무슨 말인지 알아? 정신만 헷갈리지. 자 그래요. 그래서 태양이는 폭로심해하면 안 되죠. 불가불기야. 소양이는 포기해도 안 되고 태음이는 낙락, 소음이는 낭희 이게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물론 이런 기운은 발생을 하지만 이게 너무 크다 보면은 이제 병리가 된다는 얘기지. 이건 무슨 옛날 얘기한 거니까 별거 아니야 이거. 뭐 요순 때 뭐 고요라는 사람이 무슨 지난민하고 뭐 이러는 건데. 뭐 이런 얘기가 뭔 필요 있어, 임상이. 아무 필요도 없어. 삼복대의지운이라고 해갖고 공자 선진편에 나오는 거. 이거. 뭐 요순 때 내놓은 얘기, 뭐 지인, 지행 하는 거. 그냥 그래요. 호선오악 하는 거. 물론 호선지심이 편급되면은, 편급된 상황에서 호선해봤자, 그 호선은 빛을 발하지 못할 거고, 오악지심이 편급되면 아무리 오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오악은 결국 널리 퍼지지 못하죠. 천하사가 다 이렇게 이 호인들하고 더불어 뭐 이렇게 하는 거 만들긴 하지만은 이 호인하고 더불지 못해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희락이 필번하게 된다. 그러니까 화병 걸린다 그런 얘기야. 화병. 이 희락이 필번이다. 이거 화병이야, 화병. 또 잘못 어울리면은 애로가 입번이다. 뭐 그런 얘기지. 그래서 태양이는 애극불제하면은 분노가 격양하고, 소양이는 노극불성하면은 비애가 동중하고, 소음이 낙극불성이면은 희호가 부정해서 화병 생긴다 그런 얘기야. 소음병증, 화병 생긴다. 이 소음병증이지 뭐. 가슴 안에 속병 생기는 거야. 태음이는 희극불목적 치락이 무혐이다. 그러니까 되는 뜻대로 안 되면은 막 그냥 그때는 이제 막 먹고 마시고 그냥 남의 거 뺏는 거. 그냥 내 뱃속에다 채우느라고 남의 거 막 들이
빼놓는 거지. 뭐. 남의 그냥 등치는 거지, 등치는 거. 칠하기 무약이라는 얘기. 응? 이제, 그래서, 사생수의 그 근본은 살고 죽고,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거 그런 근본은 이런 거로 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각 체질들은 이 애노희락을 갖다가 잘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이게 폭동시키면은 병 생긴다. 그럼 죽는다. 그런 얘기네. 태서음양 장국단장도 음양의 변화하고 천국이 이미 천품을 타고난 거, 이거. 태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이 천품지 이정, 이건 천기거든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천품지 이정이 그 이외에도 또 태어나서 인사에 나와갖고, 거기에도 또 장단이 있으니, 천품을 온전하게 다 하지 않으면은 인사에 내려와서, 바깥으로 태어나갖고, 얼마나 잘 몸을 잘 가꾸고 수하느냐, 불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목숨이 달려있다는 얘기죠. 이거 불가불신이다. 아, 이것도 해석을 못 하더라고. 천품지 이정이 뭐고, 천품지 이정지 외에는 또 뭐니에요. 그래갖고 또 이런 거 갖고 또 고민해봤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 이게 천기 인사 그 얘기야. 출생하기 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천품지 이정하고, 그 이외는 뭐예요? 태어나서지 뭐. 그 천품지 이정은 이미 부모로부터 딱 결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뭐라고 얘기 못해. 태어난 애가. 근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자연의 이치하고 따라가야 되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생기지, 막 바람 불고 뭐 감기 걸리고 콧물 나지. 이게 못 살겠거든. 넘어지면 까지지, 막 피나지. 그러니까 이 수불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수불수가 안 되면 목숨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태양인의 노, 소음인의 희, 소양인의 애, 태음인의 낙이, 이게 한 사람의 노지만은 이놈게 폭로가 되면은 그 폭로가 천만인을 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하나의 노가 천만인을 노하게 만드니 그 노는 이 천만인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감당하냐? 난감 천만인이다. 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노하지 말아라. 소음인, 이게 희정이 촉국당해갖고 한 사람의 희지만은 이게 천만인도 희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희가 천만인을 감당 못하게 되면은, 만약에 천만인을 다스릴 만한 게 없다면은 그 희는 천만인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낭희가 잘못 발동되면은 몸이 상하는 거예요. 이 천만인의 희를 감당을 못하니까. 소양인의 애는 한 사람의 애지만은 이게 천만인을 애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애가 천만인을 잘 관리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결국은 병 걸리는 거죠. 포괴가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 태음인의 낙은 일인의 낙으로서 천만인을 즐겁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낙이 만약에 천만인을 감당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병 걸려야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 소양인은 항상 애로의 과도를 경계해야 되고, 불가강주 희락이죠. 희락만 강하게 하려고 즐기지 말아야죠. 그러면 허동불급돼. 그러면 희락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결국 이 신번이 자주 일어나갖고 희락이 불출어 진정이 결국은 애로가 입편돼갖고 병이 생기는 거죠. 태음, 소음이는 나중에 희락이 입편되는 효과가 나오니까 애로지기가 너무 폭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이는 희락지기, 음이는 애로지기, 이렇게 음양을 바꿔갖고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미발이 되면 희노애락을 표현하지 않고 잘 다스리면은 중용이 되는 거고, 발했으면은 중용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화다. 희노애락이 아직 미발해서 경계하는 거, 이게 물론 중용을 지키는 거지만은 희노애락이 이미 터졌을 때는 스스로 반성해서 잘 다스려주는 것이 이 절도를 지켜갖고 중용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다가 성문론을 끝내. 사단론을 끝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막 자기 철학 문제 무슨 뭐 이런 걸 막 섞어갖고, 실은 뭐예요? 횡설수설하죠. 횡설수설하죠. 그냥 왜냐하면은 사당론에서 사상인만 딱 얘기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체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태양이는 애상원산 노점 쳤고, 뭐 소양이는 노성갱포에 애정 쳤고, 크음이는 희정광장에 낙점 쳤고, 소음이는 낙성심학이 희정 쳤고 해놓고서 그 얘기 또 끝나면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순동, 역동 하는 거 좀 얘기하고, 그러면 없어요. 그 사이 너무 허전하니까 갖다 막 집어넣은 거야. 응? 골자는 그거예요, 골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나머지 겹치고 나오는 내용은 뭐 이게 별로 큰 문제 아니고.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진도 나가기도 하죠. 자, 촬영 준비. 시작했어? 네. 여기 그 3권에 태양평 고름증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26페이지 가봐봐. 26페이지 가면은 이광혁 원장이 한 게 있어요. 그거 좀 저기 복진도가 잘못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여기 2번, 그 다음에 4번, 7번, 8번, 9번, 12번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걸 고정시키는 거 안 해갖고 이거 위로 떴어. 자, 이경 원장 족다련이 주소증인데, 몸이 아주 마르고 약해서 작년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약해진, 요즘 약 10일간 설사하고 나서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음식 맛도 없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설사가 나는 편인데 죽 들면 또 회복된다. 쥐가 너무 잘 난다. 너무 춥다. 입병이 잘 난다. 몸이 허약하면 이 균형이 많이 발생하겠죠. 증상 박스 보세요. 땀이 없다. 혀는 큰데 말랐다. 소변은 괜찮고 대변은 뭐 보통 이렇게 가끔 설사하고 소화는 그런 대로 음식은 맛이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쥐가 잘 난다? 족다련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산팔물군자탕이다. 너무 독산팔물탕이다. 근데 복진이 크로바가 복진이 걸리네. 그러면 그냥 이중환을 주면 되든지 뭐 향상이환을 주든지, 또는 웬만한 것도 그냥 줘도 괜찮은데 조금 걸리는 것 같으니까 뭐 관중환이나 이중환 같은 거 주면 되죠. 근데 여기다가 그 이중탄 재료를 갖다 집어넣었어. 뭐 건강, 두던, 백출, 산사, 행인, 사인, 뭐 녹각은 또 왜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거 집어넣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하면 되죠. 물론 뭐 녹각 조금씩은 나이가 있으니까 골다공증도 예방할 겸해서 뭐 좀 넣었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독산팔물군자탕 써서 치료하게 되지. 그래서 20첩 투여하고 나니까 아주 효과가 많이 봤어요. 치료 과정 9월 19일 거 보세요. 입맛도 괜찮고 수족냉, 복진도 많이 줄고 입병도 좋아지고, 특이한 것은 그동안 없던 냉이 조금씩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냉이 조금씩 나온다라는 거에 줄 거보세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냉이 나오는 게 아니죠. 말라붙었던 자궁 기능이 회복되면서 진액이 나오는 거죠. 물론 찌꺼기 같이 나오다 보니까 냉인데 결과적으로 조금 몸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진액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자궁 속에도 어떤 이제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좋으시냐고 물으니 신기하고 좋다고 하셨다. 당연하죠. 자기는 죽은 몸인 줄 알았더니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상기 2번 처방, 즉 독산팔물군자탕에다가 녹용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투여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독산팔물탕 이렇게 녹각을 넣어서 또 투여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냈는데, 여러분이 소음인 체질이 확실하고 이렇게 태양병 고름증 그 심텀 중에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확실히 알아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처방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안기보 원장이 한 거예요. 사지골란 족다련. 복진이 좀 걸리죠.
복진이전 걸려요. 4번, 9번만 빼놓고는 다 걸리는데 사지골랭, 양쪽 종아리가 밤에 저리고 자주치가 난다. 한 1년 됐네요.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울 때가 있다. 기립성 비현이거든. 기립성 현우인데 몸이 약하면 뭐 다 그렇죠. 나이가 25밖에 안 되는 미용사야. 뭐 땀은 보통 소변 빈삭, 대변 변비, 소화는 뭐 가끔 체하고 뭐 생리는 한 35, 32일 주기 너무 늦은 거죠. 생리통은 한 이틀 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래. 아마 미용사가 신경 많이 쓰고 힘들었던가 봐. 그래서 독산 파물탕에다가 인삼아서 닷돈 넣어갖고 이렇게 주니까 많이 좋아졌죠. 절대 샀지만 안 돼요. 진필 닷돈까지 썼어. 진필을 막 닷돈. 이때는 진필값이 쌌나 보지. 진필값 요새 어때? 이 닷돈씩 집어넣으면은 이게 한 재면 얼마야, 이거. 한 재면 100돈이네. 그렇죠. 100돈이죠. 100돈이면은 열량이지. 그럼 한 열량이면은 얼마야? 8분의 5. 한 400g. 그게 들어가겠네. 400g 정도 들어가겠네. 근데 이 진피가 또 소독 기능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살 절대 찌면 안 돼요라고 해갖고 닷돈을 집어넣었다고 그래. 그게 두 번째 쓸 때는 상당히 20초 복용 후에 여기 그 29페이지 위에서 한 중간쯤 보면은 상기 처방을 하는 데가 있어. 상기 처방을 20초 복용 후 제 증상이 호전되고 대변도 시원하게 보게 되어 좋았다. 근데 5개월 뒤에 다시 재발됐어. 그래서 울광증에 승양 팔물탕에 부자를 가야 쓰는 건 생각이 나서 이 독산 팔물탕에다가 포부자 한 돈을 넣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 이건 중요한 대목이야. 이 태양병 고름증의 이 출발이 뭐로 출발하죠? 무슨 증으로 출발하죠? 또 다 잊어버렸어? 동문 선생이 태양병 고름증을 정의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을 태양병 고름증이 한다 얘기했어요. 무슨 증상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골증으로 끝나는 거지? 벌써 다 잊어버렸어? 아니, 출발을 무슨 쪽으로 출발하느냐고. 그렇지. 망향초증으로 출발하죠.